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있었던 전범위 빅모의고사 8회에 대한 어떤 총평과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정말 시험을 응시해주신 모든 이제 수험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1회부터 8회까지 지금 현재 이제 9회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끝까지 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이 앞당겨 오면서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서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점검해 보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수험생 분들께도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선 8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총평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정답률을 분석해 봤을 때, 정답률에 근거했을 때 전반적으로 일부 문항들을 제외하고 무난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 객관적인 생각, 제 이제 주관적인 약간 생각이죠. 주관적으로는 시험을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만 이제 올리기 전에 다른 몇몇 분들한테 이제 풀어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거쳐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시험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문의 길이도 더 길어졌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많은 어떤 거는 생각을 요해했었고, 문법이야 뭐 문법은 무난무난했다라고 쳐도 어휘도 상당히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올라갔던 그런 어떤 시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 점수가 저희가 지금까지 뭐 낮을 때는 뭐 정말 68, 뭐 그리고 높을 때는 막 78, 80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웠었다라는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평균 점수가 상당히 올라간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확실히 이제 좀 시험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도 옛날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1회차나 2회차 했었던 되게 단순하게 이제 답을 찾는 그런 사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되게 조금 약간 많은 논리와 추론까지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시험의 특징은 이제 빈칸 안선과 무관한 문장, 아무래도 이 두 부분이 이제 오답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나머지가 거의 다 평균 이제 오답률이 그러니까 정답률이 거의 한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게 이제 이런 문장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나머지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읽고 해석하면 풀 수 있었던 독해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되게 해석하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써놨지만은 그렇게 쉬운 독해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을 때는 논리력과 추론력까지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문제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어떤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명확했던 문법 문제들, 이번에 문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포인트를 제가 딱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자마자 딱 이거를 묻는 거다, 또는 이 어떤 밑줄을 보자마자 얘가 포인트구나라는 게 명확했던 어떤 그런 문법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되게 높았던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복불복이다 이거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이 정답률이나 오답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1회부터 쭉 보게 되면은 독해 같은 경우도 막 진짜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막 30%, 막 40%, 막 20% 이러다가 점점 더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죠. 문제가 뭐 막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험생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보면서. 문법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정답률과 오답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휘를 게을리 외웠다라는 게 아니라 복불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똑같이 3,000개의 단어를 외웠다고 쳐도 A와 B가 똑같이 3,000개의 단어를 외워도 A가 외운 단어에서 나오면은 A는 잘 보는 거고, B가 외운 단어에서 나오면은 B가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복불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어휘를 뭐 게을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이거는 아무리 정말 꾸준히 외워도 시험장 그날 가서 자기가 10,000개의 단어를 외워도 그 10,000개의 단어 중에 그게 시험에 안 나오리란 법은 없거든요. 반대로 1,000개의 단어를 외웠어도 그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항상 꾸준히,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외워주셔가지고 최대한 하나라도 더 많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여전히 이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되게 이제 그쵸, 높았던 점수였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상위 10%의 점수가 여러분 82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87점입니다. 87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30%의 점수가 여러분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71점이 아니라 78점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등에 이제 90점이 가장 높았던 점수였는데 1등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7분이나 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85점도 4분이나 되셨어요. 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점수 컷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합격 커트라인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서 정말 모든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반드시 개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가 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여전히 기술직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몇 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꽈락만 면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으로 봐보자라고 치면은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50점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기술직렬이라면 뭐 토목직, 화공직, 건축직 이러신 분들, 근데 이제 전산직이나 기술직 중에서 조금 다른 직렬이 있죠. 전산직이나 농업직, 임업직이신 분들은 70에서 75점 정도까지는 보셔야지만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점수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한번 이제 공부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50점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어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문법도 아직 제대로 이제 암기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말이 50점이라기보다 이것도 40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40점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휘부터 제대로 암기하면서 기초를 조금 튼튼히 다지셔야 됩니다. 기초를 다진다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막 독해에 막 집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 단어와 문법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당장 6월 달에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학습하기 좋고 그 다음에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독해가 아니라 어휘와 문법입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장 올해 시험을 봐야 한다면은 단어와 문법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5점에서 70점 이 사이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공부는 했어요. 공부는 어느 정도 이제 착실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조금 부족한 단계죠. 부족한 단계라는 거는 뭐 이제 단어 암기도 이제 암기 있겠지만은 문법을 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셨어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거나 아니면은 문제 풀이를 많이 안 해봐서 유형이 익숙해져 있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어를 짜맞추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구문 포인트를 잡아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문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한 단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뭐 이제 구문 독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고, 단어 암기도 물론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문법도 문제풀이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문법 문제풀이 말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5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그쵸, 많이 맞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본인이 학습하는 그 방법대로 계속 고수해서 나가시면은 아마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총평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볼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 가장 높았던 오답률 두 문제가 전부 다 빈칸이었어요. 물론 빈칸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지문도 길었기도 했고, 근데 이제 16번 같은 경우가 이제 32%,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가 네, 그렇죠. 29%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낮은 정답률을 보여줬는데, 요거 두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처음부터 해석을 좀 해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도 여기다가 좀 해보고,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봐봅시다. 자, 지난 60년 동안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지난 60년 동안에 as부터 어디까지냐면 humans까지 바로 쳐야 되겠죠, 그렇죠? as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하면서 부사를 접속사로 쓰였네요. 자, 기계적인 어떠한 절차, 기술적인 절차가 have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과정들이 have replicated, 복제하다 이런 뜻이죠. 복제함에 따라서 무엇을? 행동들과 생각들을 복제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근데 행동과 생각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제 삽입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독특하다라고 여겼던 행동과 어떤 재능들을 갖다가 뭐가 이제 기술적인 과정,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들이 복제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we've had to change,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바꿔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생각? About what sets us apart. Set apart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리시킨다라는 말은 우리와 어떤 그런 기계 간의 차이점을 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뒤에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조금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기술 발전, 한마디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독특했던 것, 인간에게 독특했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독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얘네들도 이 기술들, 즉 얘네를 갖다 우리가 이제 AI라고 할까요? AI들이 어떻게 복제하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가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재능까지도 전부 다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를 분리시켰던 것, 그 기술들과 기계들과 분리시켰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형광펜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어쨌든 글에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그럼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와 그 다음에 기계 AI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와 AI를 구별 짓는 것.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한번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더라. 자, 이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그러니까 species of AI는 그냥 그 AI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우리가 더 많은 어떠한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을 invent, 발명함에 따라서, 만들어냄에 따라서 we will be forced to, 우리가 뭐하고 있다? 강요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도록? surrender라는 게 양도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네주다. 우리가 지금 양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인간에게 되게 독특했던 것, 그러니까 인간만의 것이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AI에게 양보해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AI가 만들어지면서 AI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인간에게 유니크했던 것, 이런 유니크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AI에게 우리가 서렌더, 굴복하고 있다, 양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AI에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서렌더에 대한 그 예시가 나와요. 뭐가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냐? Each step of surrender, 각각의 그 어떠한 양도에는 뭐가 있냐면 We're not the only mind that can play chess. 체스를 둔다라는 것.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수학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원래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에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예시로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은 그래서 뭐 체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조종이죠.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조종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음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수학적인 법칙, 그렇죠? 수학 공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유니크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 우리가 AI에게 전부 다 양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각각의 어떤 그런 양도는 will be painful and sad, 되게 고통스럽고 슬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we will spend the next 3 decades.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소비할 거래요. 다음 30년이죠. 30년간을 실제로 아마도 아니면 다음 세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100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비하고 있냐면, 어디에 처해 있냐면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영구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지금 되게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구적인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서, 뭘 물어봐요? What humans are good for, 인간이 무엇에 좋은지, 인간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갖다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우리 정체성의 어떤 그런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향후 100년 또는 뭐 30년 동안 어떻게 된다? 정체성의 위기가 올 것이다.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we are unique toolmaker, 우리가 만약에 유일한 어떤 도구 제작자가 아니고 예술가가 아니고 도덕적 어떤 도덕 윤리가가 아니면 그렇다면 what makes us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형광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 사람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요거 주제문이라고 했으니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거든요. 이게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AI를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In the grandest irony of,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y, 이 가장 큰 이점, 매일매일의 그리고 실용적인 AI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이점은 뭐가 아니라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그러니까 증가된 생산성도 아니고 또는 경제적인 풍부함도 아닌 거고요. 또는 새로운 과학을 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우리에게 이득을 주면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증가된 생산성이나 경제의 호황,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의 어떤 과학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가장 큰 이점, 마지막에 나오죠.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은 the arrival of artificial까지 이제 인공지능의 도래,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도래의 가장 큰 이점은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답이 나오는 게 1번이 되는 거죠. AI will help define humanity. AI가 뭐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주는 걸 도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근거로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를 근거로 나오는 거죠. 이 부분. AI가 지금 우리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와 AI의 어떤 차이점, 우리와 AI를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똑같이 빈칸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인간성, 이게 휴머니티라고도 하지만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AI가 점점 더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뭐 틀리셔도 그냥 쿨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딱 여러분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딱 해석 열심히 해보시고 혼자서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제 독해 문제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9%였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how many of lunches that you ate over last week can you recall? 그래서 보니까 몇 개의 점심을, 얼마나 많은 점심 식사를 당신이 지난주에 먹었던 몇 개의 점심 식사를 can you recall?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 중에 몇 개를 갖다 기억하냐? Do you remember what you ate today? 오늘 먹은 건 기억할 수 있습니까? I hope so. 그럴 수 있길 바란대요. Yesterday, 어제 거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Abeli takes a moment for,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And what about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는 어떠합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일주일 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을 갖다 기억하는 거. 무엇을 먹었는지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뭔가 기억력과 관련된 그림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자, it's not so much that 했을 때 여기다가 미주 쳐주시고 not so much 되시고요. 뭐뭐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라는 것은 아니다. 뭐라는 것은 아니냐면 당신의 기억이, 지난주 점심에 대한 당신의 기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죠. 자, 만약에 provide with the right, 올바른 단서가 제공이 된다면, 올바른 단서가 주어지면 like where you ate it, 어디에서 먹었고 누구와 먹었는지와 같은 그런 어떤 올바른 단서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회상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had been on your plate, 무엇을 먹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죠. 형광펜은 여기다가 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if부터 plate까지가 형광펜이 되는 거죠. 답이 되는 힌트죠. 이번에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건, 빈칸이 어려웠던 거는
보통 빈칸이 있으면은 빈칸의 바로 뒤 또는 빈칸의 앞에서 빈칸에 대한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글의 중간에다가 빈칸에 대한 어떤 힌트를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야죠. 그러면서 자, rather, it'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합니다. To remember last week's lunch.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점심을 기억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has filed away, 그것을 갖다가 filed away는 차곡차곡 쌓아놓다거든요. 쌓아놓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점심들과 어떤 점심 당신이 먹었었던, 그러니까 또 다른 점심으로서 당신이 먹었었던 다른 점심 식사들과 같이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난주의 점심을 갖다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단서를 딱 주는 거죠. 누구랑 먹었고 뭘 먹었는지 갖다가 단서를 하나 딱 주게 되면은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en we try to recall something, 어떤 것을 갖다 기억하려고 해낼 때 어떤 그런 범주, 분류에서 기억하려고 할 때 뭘 포함하는 많은 상황, 점심이나 와인과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그런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회상해낼 때, 생각해낼 때 많은 기억들이 뭐하고 있다? conflict for attention, 우리의 집중을 위해 뭐한다?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지난주 먹었던 점심에 대해서 어떠한 막 그런 거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생각뿐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런 점심에 관한 기억까지도 막 전부 다 이제 막 야 이거야라고 막 지금 안에서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만약에 돈가스를 먹었으면은 지난주에 돈가스를 먹었으니까 돈가스라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거죠. 냉면? 김밥?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막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The memory of last Wednesday's lunch.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점심에 대한 그 기억은 isn't necessarily, 그래서 이제 반드시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It's that you're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단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여기 앞에서 있었던 이 단서. 이 right cue라고 하는 거, 올바른 단서가 부족했다라는 지금 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이때 훅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큐, 단서로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훅이라는 게 뭐예요? 고리잖아요. 고리 딱 거는 거니까. 뭐 하기 위해서? pull it out of, 그러니까 빼내기 위해서. pull it out이라는 게 당겨 빼다 이런 뜻이거든요. 빼내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점심시간의 기록이라는 그 어떠한 바다. 이 점심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뇌 안에. 그거의 어떤 하나의 그 어떠한 그 바다로부터 그 점심을 갖다가 빼내기 위한 어떤 그런 올바른 단서, 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은 그렇죠. 마지막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쨌든 여기는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어떤 그런 단서가 주어지면은 아마도 회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빈칸으로 옮겨가니까 부족한 거는 뭐란 얘기예요? 그런 어떤 기억을 빼낼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단서들, 고리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으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둘 다 이제 어려운 문제였고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데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은 되게 너무나 이제 그 빅모의고사를 응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도 좋은 문제, 시험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실제 시험과 비슷하고 더 좋은 문제들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런 거 출제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끝까지 이 과정을 따라와 주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 향상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영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초시생, 재시생 가릴 것 없이요. 아마 자신이 이제 시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영어 문제를 좀 제대로 풀어보고 싶다는 분들께서는 이 빅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지금도 이제 9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회차 많은 응시 부탁드리고, 참고로 모든 회차가 지금 다 응시 가능합니다. 1회부터 8회까지 있었던 모든 회차들이 지금 전부 다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지한공무원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이었고요. 9회차가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9회차 해설 총평으로 여러분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